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을 그림과 같이 배열하였다. 2개의 공을 택할 때 2개의 공이 접할 확률은 얼마냐? 그냥 그런 거지. 접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면 10시 2예요. 10시면 45냐? 맞아? 그럼 45분의 얼마? 이게 답이겠지. 그 얼마를 찾으면 되는데 막 하나, 2개 막 이지라면 존나 불편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이쪽 방향으로 인접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 인접하는 건 2개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인접하는 건 3개가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인접을 논할 거라고 내가 지금. 그럼 총 6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라인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6 곱하기 3에서 18개 하면 되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5분의 18이니까 5분의 2예요. 맞니? 감사합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9번. 아마 질문이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식으로 세다가 헷갈려가지고 씨발 못 해먹겠다. 네. 그런 거 같고. 진혁아. 아니? 왜? 알았어. 일단 알겠어. 알았어. 그 문제 있으면 보내놔 쌤한테. 맞아. 이단원. 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택한 두 집합이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집합의 개수는 총 15개예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그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15C이겠죠? 그럼 15 곱하기 7이니까 105예요. 그러니까 105분의 얼마겠다 라는 거죠. 이제 얼마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를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서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섹터가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밖에 없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수인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이제 여기를 채우는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3의 4제곱이 모든 경우의 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공집합이 발생할 수 있죠. 맞잖아요. 아무도 2를 택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도 2를 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둘 다 택하지 않으면 공집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2를 빼줘야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하나는 더 해줘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를 계산하시면 81 마이너스 32 더하기 1이라서 50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맘대로 A, B라는 이름을 지었지 실제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센 것은 2배수가 더 세졌을 겁니다. 얘는 집합에 이름을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왜 이름을 지었나요? 아니 이름을 안 지으면 못 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50을 2로 나눠서 실제 필요한 건 25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105분의 25예요. 그러면 21분의 5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거 같죠? 네, 꼭 이렇게 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퍽 편리하다. 알겠죠? 네. 11번 볼게요. 10번. 그림과 같이 여학생 4명, 남학생 6명이 단상을 바라보면서 2명씩 5줄로 설 때 여학생의 앞뒤 좌우 모두에 여학생이 서지 않을 확률. 얘는 조금 괴로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여학생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계속 바뀌는 관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보세요. 여학생이 그러니까 앞뒤 좌우라는 게 문제야. 여학생이 맨 앞줄에 있거나 이러면 앞이 없잖아. 맨 뒤에 있으면 뒤가 없잖아. 이러니까 여학생이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이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을 좀 배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학생은 한 열에 3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둘 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여학생의 둘 배치를 그림으로 좀 관찰해 볼게요. 이 그림이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8개가 필요한데, 물론 이것도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예. 굳이 8개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줄이면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8개를 그려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저 단상 앞에 이제 서 있는 걸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네. 여학생이 여기 한 명이 들어오면 바로 옆에 못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열이 모자라네? 왜 말 안 했어? 이런 씨. 말 좀 해줘. 선생님 한 줄 더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알았어?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여학생 여기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 것만 움직이면서 경우의 수를 해볼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여기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혹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 얘가 헷갈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은 건가? 3명 1명도 되죠. 3명 1명이 된다고요? 5명이라서 그러네요. 아까 내가 그림을 잘못 봐가지고 일단 2명 할게요. 3명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명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열을 잘못 봐가지고 3명 1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3명 1명이 더 쉽겠네. 이렇게 8개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좌우 대칭 고려해서 2배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여학생들을 배치해 가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 구분되죠. 둘인 경우와 3개 하나인 경우, 그리고 왼쪽 오른쪽 스위칭하는 거는 곱하기 2 할 거라서 그래서 둘하고 3, 1 이렇게만 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6개밖에 안 되니까 둘인 거 그냥 셀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2니까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이제 위치만 정한 거죠. 나머지 칸들은 뭐예요? 남학생의 위치잖아요. 위치를 정하고 나면 뭐 하시면 돼요? 나열하시면 되잖아. 예.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10팩토리얼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닌데요.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모든 자리에 번호가 있거든. 그죠? 그러면 16 곱하기 4팩 6팩 하시면 답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105분의 8 나오는데 답은 113일 거고, 실제로 얘가 세라고 시킨 건 이 16개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16개를 세는 거였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셌어도 답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고작 16개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11번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세 꼭지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2등변 삼각형이 된다. 2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가능해요. 맞잖아? 네.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맞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세면 좋겠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끄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니까 면 하나당 몇 개 있다? 4개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면 하나당 4개니까 얘는 4 곱하기 6 해서 24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삼각형은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 점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삼면체거든. 삼면체인데 이제 3개의 직선이 서로 직교하는 형태의 삼면체란 말이야. 그럼 이 꼭지점 하나당 하나씩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선생님 여기도 또 겹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니까. 꼭지점 하나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건 몇 개다? 8개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83분의 24 더하기 8이야. 그럼 56분의 32니까 7분의 4겠다. 됐니? 넘어갈게요. 12번. 갑은 동전 1개를 3번 던지고 을은 동전 1개를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 이 게임에서 을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을이 이기는 거니까 앞면의 횟수가 중요한 거고, 갑과 을을 생각해 보죠. 만약에 갑이 앞면의 횟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0이라고 하면. 그죠? 얘는 1부터 4까지 가능한 거죠. 갑이 1이라고 하면 얘는 2부터 4까지 가능한 거고, 갑이 3이라고 하면 얘는 2라고 하면 얘는 3, 4가 가능한 거고, 갑이 3이라고 하면 얘는 4만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각각 세면 되죠 뭐. 갑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얼마예요? 경우의 수가. 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4C 1 더하기 4C 2 더하기 4C 3 더하기 4C 4인 거죠. 왜냐면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맞잖아. 뭐 중요하진 않네요. 1회, 2회, 3회, 4회, 그러니까 이 4회 중 선택해서 한 번을 선택하면 한 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앞면이 되는 거죠. 두 번을 선택하면 두 번이 앞면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4시 0만 빠져있는 상태잖아.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이제 갑이 사실상 뭐 3시 0 곱하기라고 보면 좀 더 좋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3시 1 곱하기, 얘는 4시 2 더하기 4시 3 더하기 4시 4니까,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러겠네요. 그죠? 네, 33이다. 3시 2 곱하기 4시 3 더하기 4시 4. 이건 4시 3과 4시 4 그냥 세는 게 낫겠죠? 맞아요? 15가지. 그 다음에 3시 3 곱하기 4시 4다. 이건 한 가지죠.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7제곱일 거 아닙니까? 갑과 을의 동전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2의 7제곱분의 15 더하기 33 더하기 15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 되죠? 분자가 64가 되면서.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원의 호위에 임의로 점 C를 잡을 때 AC 곱하기 BR이 R제곱이다. 이 R제곱의 의미를 아셔야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R제곱의 의미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수선 이어보면 여기도 R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의 면적을 말하는 것 같단 말이지. 물론 뒤에다 직각삼각형이긴 하죠. 지름에 대한 완주각이니까. 여기 편의상 D라고 해볼까요? 네. 얘가 삼각형 ABD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맞잖아. 네. AC 곱하기 BC는 그럼 뭐냐면 얘는 2배의 삼각형 ABC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배를 했을 때 삼각형 ABD의 넓이보다 크려면 당연히 요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 라인은 뭐냐면 이 중점 라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하고 길이 같다고요? 이걸 그어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되죠. C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큰 상태에 2배 이랬을 때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경계는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기하학적 확률에서 점 더 추가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길이분의 길이로 문제를 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확률은 저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죠? 맞잖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거는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각도를 알면 되죠?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하면 여기도 6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에 해당하겠죠? 예. 그래서 3분의 2파이 R이다. 그러니까 답은 3분의 2다. 라는 거고요. 됐죠? 기하학적 확률은 길이분의 길이일 수도 있고 면적분의 면적일 수도 있고 부피분의 부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길이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점의 포함 여부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적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선분의 포함 여부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피분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면의 포함 여부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붙여도 사실 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6번도 마찬가지네요. 기하학적 확률 문제인 것 같고요. ABCD의 내부의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P에서 사각형 ABCD의 가장 가까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가장 가까운 꼭지점이요. 내부의 점. 그러면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의 자치를 구해보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삼각형의 내부에 있으면 걔들이 바로 뭐냐면 점 P의 영역인 거죠.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1인 원이면 여기까지 지나가야 되죠. 이게 너무 그림이 커서 밑에서 좀 다시 그릴게요.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그림 쓸데없이 크게 그려놨어. 이렇게 하고요. 원을 그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제가 말하는 A, B, C, D가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그죠? 예. 밑에는 안 치도 되죠.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죠? 위에만 구하면 되겠네요. 예. 위에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이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와 여기를 읽고 여기와 여기를 이으면 정삼각형이 뜨죠. 왜냐면 다 원의 반지름이 지금 일식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8가 돼요.
이해되겠죠? 예, 그러면 부채꼴을 따로따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정삼각형만 더하고 이 면적은 이 부채꼴의 면적 2개가 필요하고요. 그죠? 나머지는 정삼각형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2배 더 할 거니까 실제 S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이 2개. 그 다음에 저 부채꼴은 중심각이 6분의 파이인 건데 그게 4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다소 구하는 확률 P는 저거의 면적은 2고요. 저거 정리하시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별것도 아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가 있다.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집합이 A를 포함할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걸 보고 NA가 2인 걸 아셔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죠? 4분의 1 보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부분집합을 셀 때 2의 거듭적으로 세잖아.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2의 5제곱분에 뭘 했길래 얘가 4분의 1 나왔냐 이거야. 2의 세제곱을 했길래 얘가 4분의 1 나왔겠지. 그럼 2의 세제곱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포함 원소를 배제하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거 골라보니까 2의 세제곱밖에 없더라. 그럼 A의 원소가 2개더라라는 얘기지. 이걸 막 거창해서 계산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4분의 1 보고 A 원소 2개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얘를 보면 MB는 뭐다? 3이다. 같은 이유로 8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선택지가 2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는 원소를 3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두 집합 X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일단 집합 X, 집합 Y는 잘 보시면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NP가 NA하고 같다. 근데 NA가 2인 걸 이미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P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거지. 그러면 NX는 5C니까 10이네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모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NY는 같은 이유로 얼마예요? 5C3이니까 10이네요. 됐네. 자, U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집합이 X 또는 Y의 원소의 확률을 구하시오. 32분의 10 더하기 32분의 10 8분의 5입니다. 선생님 겹치는 거 없어요? 겹치는 게 있을 리가 없죠. 하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고 하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니까 반드시 배반 사건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배반 사건이니까 겹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빨리 생각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네. 바로 생각이 나면 좋겠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21번 집합 A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택할 때 두 원소의 합을 A라고 하자. A가 짝수이거나 소수일 확률. A가 짝수이거나 소수래. 짝수이거나 소수를 헤아리는 건 불편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불편할 것 같아요. 안 불편한가?
안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거 여사건 생각해봐. 이 여사건은 뭘까, 시아야? 건하의 여사건이니까 이고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홀수이고 소수가 아니다. 이거 훨씬 쉬운 것 같은데? 그지? 그럼 홀수 중에 소수 아닌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홀수이면서 소수가 아닌 애들 누구지? 1. 맞아요? 예. 그 다음에 9. 합이니까 18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죠? 15도 되죠. 얘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홀수이면 실제 소수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A를 만드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10, 그 다음에 90, 81, 72, 63, 54, 그 다음에 96, 87 이렇잖아요. 순서가 예당치 없으니까 순서 바꾼 걸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투수를 뽑는다고 해서 이름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센 거예요. 그럼 이래서 뭘 빼시면 되냐면 10시 2분에 저 몇 가지죠? 다 세보면 8가지밖에 안 되죠. 예. 그럼 45분에 37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그냥 셌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여사건이 워낙 쉽네요. 그리고 사실은 또는 거나 이런 애들 여사건 되게 쉬운 사건이지. 왜냐면 이고로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까지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다니네. 내일도 시험 하나 볼게요. 알았죠? 네. 6개의 문자 AAA, BBC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같은 문자가 적힌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할 때 B가 적힌 두 카드 사이에 한 장의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를 분할을 잘 하면 저보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문자 제일 많은 게 A잖아요. A를 중심으로 좀 분할을 할게요, 제가. 알겠죠?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으면 A 사이를 반드시 다른 카드로 채워야 되잖아요. 맞잖아. 네. BB로 채울 수도 있고 BC로 채울 수도 있겠죠. CB로 채울 수도 있고 CC로 채울 수는 없죠. C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크게 3개의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면 C를 놓는 곳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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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6가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맞죠? 맞죠? 맞지 않냐, 아가들? 그죠? 예. 두 번째 케이스에는 B를 놓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근데 B는 여기 놓을 수는 있거든. 근데 여기 놓을 수 없지. 예, 안 돼. 안 되겠지. 여기 B 놓을 수 있겠지. 여기 B 놓을 수 있겠지. 여기 B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세면 안 돼. 왜냐면 여기다 B를 놓게 되면 저 위에서 이미 셌어요. B의 좌우에 C를 놓은 거를 겹치게 됩니다. 아, 여기에다가 CC 들어오는 거나 여기다 BB 들어오는 거나 겹치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세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얘 세면 안 돼요. 겹치니까요. 일의 경우가 중복되니까.
예, 두 가지예요. 이해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밖에 안 된다. 겹치니까 두 가지다. 됐니? 이게 지금 모든 경우에 쓰인 거죠. 이게 모든 경우에 쓰인 거고, 문제에서 물은 건 뭐냐면 B가 적힌 두 카드 사이에 한 장의 카드가 놓여야 한다 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거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BB 였다라고 하면 B가 적힌 카드 사이에 한 장의 카드만 놓여야 되니까 여기 네 가지가 가능하겠네. 괜찮은 거 같죠? 예. 두 번째 케이스는 A, B, A, C, A에서 하는 거니까 B가 적힌 두 카드 사이에 한 장의 카드가 놓여야 된다 라고 하면 B를 그냥 여기다 써야겠는데? 그런 거 같죠? 예,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 C, A, B, A면 B를 그냥 여기다 써야겠는데?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몇 가지 안 된다. 확률은 10분의 6, 5분의 3이에요. 모든 경우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건 진짜 노가다로 나열해도 답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네. 6번 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요. 갑은 A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고 을은 B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서 각각 자신이 꺼낸 공을 보고 검은 공이라고 말했다. 갑과 을이 거짓말할 확률이 6분의 5분의 1일 때 실제로는 모두 흰 공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갑이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곱하기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을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건 문제가 독립적이에요. 그냥 갑과 을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갑의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건 조건방률이잖아요. 조건방률이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미 갑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꺼낸 공을 보고 검은 공이라고 말했다. 검은 공이라고 말한 사건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검은 공을 뽑아서 레알 참트루로 검은 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흰 공을 뽑아놓고 거짓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검은 공을 뽑고 참말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흰 공을 뽑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확률의 합입니다. 그러면 흰 공을 뽑고 검은 공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검은 공을 뽑고 참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흰 공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누가 올라와야 돼요?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요? 30 그냥 곱해버릴까? 그럼 10 더하기 3분의 3이에요. 13분의 3이죠. 두 번째 을입니다. 똑같아요. 분모는 누가 와야 된다고? 을이 흰 공을 뽑고 3분의 1이죠. 네. 거짓말을 할 확률 더하기 을이 검은 공을 뽑고 3분의 2죠. 참말을 할 확률 이러고 실제로 흰 공이어야 되니까 얘가 올라야겠죠. 분모 문제에 15를 곱하시면 9분의 1입니다. 이 둘을 곱하는 얘기죠. 예. 얼마니? 그러면 39분의 1이니? 그치? 따라서 얘는 39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방률 되게 쉬워요. 그냥 이미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분모에 깔고 그죠? 문제에서 묻는 걸 분자로 올리면 되거든요. 이제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더했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더할 수 있어요. 막 3개, 4개 더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분자에 올리는 게 꼭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모에서 4개를 더했는데 그 중에 3개를 올릴 수도 있어요. 4개를 더했는데 2개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분화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풀이법은 늘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9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2, 3, 5로만 구성되어 있겠네. 그죠? 이 시행의 표본공간 S의 사건 B에 대하여 이 6분의 1이고 A, B가 서로 독립일 때 가능한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두 사건의 독립 종소가 어떻게 판정하지? 아니 이걸 고민해 버린다고? 태환, 두 사건의 독립 종소가 어떻게 판정하지?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곱일 때? 맞아요? 하나 더 있잖아, 건우. 그렇죠. 조건 방법을 이용한 판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을 스치는 건 이게 보통 일바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바면 다행이지. 이거밖에 안 떠오르면 좀 불행이야. 알겠어? 뭐가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내가 그랬잖아.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의 확률엔 변화가 없어도 우린 독립이라고 부르잖아. 이건 조건명의 정의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이걸 썼을 때 유리한 문제가 있고 이걸 썼을 때 유리한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막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이게 어려운 얘기야. 별 얘기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둘 다를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위에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두 번째 걸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지금 PA는 2분의 1이죠. PB는 3분의 1입니다. 독립이니까. 첫 번째 거 사용한 거고, 이거는. 이제 AB 독립이니까. 가능한 사건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샘플 스페이스가 1, 2, 3, 4, 5, 6이 있었지 않냐? 맞아? 그러면 PB가 3분의 1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근데 A가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2, 3, 5 중에 2, 3, 5 중에 한 개밖에 없다. 누가? B가. 이런 뜻이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야? 1, 4, 6 중에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B의 원소는 2, 3, 5 중에 한 개니까 3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 4, 6 중에 한 개니까 3실. 총 9가지. 이 집합의 개수는 총 9가지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에 대해서 6분의 2와 3분의 1인데 사건 A가 발생하면 이제 표본 공간이 2, 3, 5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그 2, 3, 5 중에 B가 하나 들고 있으니까 나는 확률 변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확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독립 정소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이러면 니네가 어떻게 느끼냐면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B에는 상황이 아예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어 분명히. 왜냐면 A가 발생하니까 표본 공간의 개수도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실제로 B로 사용할 수 있는 원소 개수도 줄었죠. 근데 확률 계산을 해보니까 확률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실제로 관계가 있어도 관계가 있어서 막 상황이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는데 확률 계산해보니까 똑같네? 그럼 우린 독립이라고 한단 말이야.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립 종속 여부는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독립적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 종속 여부는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독립의 여부를 확인할 때 요 기법을 쓰고 있잖아요. 요게 생각보다 매우 편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